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을 찾아낼 경우에 모든 특성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SH기와 그 다음에 햄 합성이 키워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햄은 맛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햄은 몸에 나쁩니다. 그래서 햄과 관련된 것은 납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햄 합성이 나왔다면 바로 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며 1번 크롬과 관련된 것은 인슐린 분비 촉진, 그 다음에 2번 보기인 수은과 관련된 것은 미나마타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0도씨 1기압에서 SO2 CPPM은 몇 mg per 미터 세제곱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ppm 단위를 바로 mg per 리터로 적용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항상 ppm 단위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ml per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푸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ppm이기 때문에 10ml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1몰은 22.4리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2.4리터는 분자량의 g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2.4 Sml는 곧 분자량인 64 m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S라는 표현은 표준 상태로 0도씨 1기압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ml와 ml가 소거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28.57 mg per S미터 세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S라는 표현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0도씨 1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그냥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무방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 중 환상형, 루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루핑은 과단열 감율에서 발생되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성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대기가 과단열 감율 상태일 때 그리고 맑은 날 오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번 보기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일 경우에 나타나며 지표 부근의 오염물질 농도가 가장 낮은 형태는 무슨 형태에 해당되냐면 지붕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면 전체 대기층이 중립상태, 이때 이게 중립상태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매연 속의 오염물질 농도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 이때 포인트는 중립상태와 가우시안 분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연계 형태는 원추형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체 대기층이 매우 불안정할 때 나타나며 상하 확산폭이 적어 굴뚝의 높이가 낮을 경우 지표 부근에 심각한 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부채형에 해당됩니다. 자, 옳은 보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보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도 찾아내는 게 공부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찾아내는 게 공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기를 0.15m/s의 속도를 12시간 동안 여과지에 여과시켰을 때 사용된 여과지의 비전달률이 깨끗한 여과지의 80%로 감소했습니다. 이때 1000m당 CO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COH는 헤이즈 개수로서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헤이즈 공식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COH 그 다음에 1000m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더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L, 이때 L은 여과지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상용 로그에 t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때 t는 무엇이냐면 빛 전달률, 그 다음에 나누기 0.01,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여과지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과지의 이동거리인 L을 먼저 구해야지 바로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과지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보게 되면 속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길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0.15m, 그 다음에 분모에는 세크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2시간이기 때문에 12hour, 그 다음에 시간과 초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1시간은 몇 분이냐면 60분이 되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60을 한 3600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6480m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L 값에는 6480을 대입하고 T 값에는 무엇을 대입하냐면 빛 전달률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한 값을 계산을 하면 약 몇이 나오냐면 1.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1.50의 범위는 0에서 3의 범위로서 대기오염 정도가 약한 것을 나타낸다까지도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기오염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것 정말 많이 출제되는 것입니다. 2차 하면은 이 추워, 아이고 춥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추울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따뜻한 장판을 틀어서 몸을 녹이게 됩니다. 따라서 옥장판과 노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옥장판과 노가. 자, 이때 옥에 해당되는 것이 오존, 그 다음에 판에 해당되는 것이 PAN, 그 다음에 과는 무엇이냐면 H2O2, 그 다음에 녹은 무엇이냐면 NOCl,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는 아크릴레인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물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스앤젤레스 사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탄화수소 등에 의하여 침강성 역전 조건에 발생했다. 제가 밑줄 쳐드리는 것은 각각의 대기오염 사건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라고 하더라도 같이 암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2번 뮤즈 계곡 사건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황산, 미세입자 등에 의하여 기온 역전 혹은 무풍 상태에서 발생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런던 사건은 석탄 연료의 연소 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먼지 등에 의하여 복사성 역전, 높은 습도, 무풍 상태에서 발생했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보팔 사건에서는 뭐가 틀렸냐면 이때 황화수소가 아니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즉 MIC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보팔 사건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고도에 따른 대기층의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표 위에는 대륙권이 있고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것은 성층권에는 우리가 살 수 있게 지켜주는 오종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 다음에 열권, 열권에서는 무엇이 발생했냐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도 암기해야 되지만 대륙권의 특성, 성층권의 특성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특성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